유라시아 연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뗏목 탐험가 동국대 윤명철 명예교수가 다음 달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탐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불교 문화 유적 등을 소개하는 유라시아 총서 시리즈 6권을 전자책으로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동국대 명예교수 윤명철 교수님이신데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해양 전문가이자 뗏목 탐험가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요즘 교수님 근황이 어떻습니까? 학교는 이제 정년하셨고요. 네, 2019년도 여름 학기를 끝으로 정년했고요. 예. 그리고 동국대 명예교수를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사마르칸드라는 고도시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죠. 예. 거기 국립대학의 교수로 발령을 받고 2년 반 동안 못 나갔고 곧 출발합니다. 예. 교수님이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도 운영하고 계시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탐사를 또 곧 떠나십니까? 네, 계획 좀 그렇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대학교 정년하기 전부터 학교 내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를 개설했고요. 네. 그 이전부터 유라시아 전 지역을 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라시아를 동에서 극서까지 네. 3번을 왕복했고 3번을 횡단했거든요. 예. 이를테면 사막의 길, 철도의 길, 그리고 바다의 길은 90일간 제가 배를 타고 북해까지 간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주로 유라시아식에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7월 초에 예. 주로 파미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몇 개 국가들을 탑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답사해 오셨는데 네, 이번에 답사를 또 결정하신 이유라든지 네, 이 교수님은 동북아 역사 문화, 네. 고구려 네, 이런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네. 이번에 꼭 답사를 해야 되겠다, 뭘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는 유라시아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었었고요. 또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제 명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역, 그래서 경우에 제가 중앙아시아를 꼽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심지어는 문화 군사적 측면까지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불교 신자지만 불교와 연관돼서 우리 고대 사상을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찾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번 지역에서는 제가 파미르 지역을 2번을 갔는데요. 특히 이번 지역에는 파미르 많은 지역의 둘레를 도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다음에 일반인들이 보통 가기 힘든 타지키스탄으로 들어가서요. 그 지역에 많은 유적을 봅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이런 지역들 보고 특히 거기에는 우리나라 불교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불교는 사실은 타지키스탄 이쪽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간다란 미술을 했을 경우에는 타지켄을 뺄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파미르라는 그 장엄한 자연 환경을 보면서 저는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우리 불교가 전래된 어떤 길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중앙아시아를 경유한 실크로드 네. 이렇게 또 말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중앙아시아라는 게 한국 불교와 어떤 네.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중앙아시아는 센트럴에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교체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의 모든 문화가 모여들었다 확산되는 인터체인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약간 동남쪽 보게 되면 키르기스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아, 예.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통해서 온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낭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만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북인도 지역, 그다음에 현재 파키스탄 지역 여기랑 연결되는 불교는 바로 파미르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초라든가 대당사의 현장도 그렇고 예. 심지어는 고선지 장군도 고선지. 이 파미르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라 미술 그랬을 경우에는 꼭 파미르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 우리 교수님은 뭐 역사학자이시기도 하고 바다 전문가이시기도 하십니다만은 네. 제가 보니까 탐험가라고 부르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역사학자로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역사 연구에 대한 남다른 에너지의 어떤 근원, 네.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네. 탐험하는 존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역사학은 생명학이다. 이런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어요.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살을 부딪혀야지 그 시대 상황과 연결이 되고요. 아, 그 역사와 그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게 되니까
우리는 보도 책임감을 갖고 또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기본적으로는 탐험 정신이고요. 그리고 종교식으로 얘기하면 구도의 열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네. 뭐 주로 어떤 그 아이템들이 있습니까? 역사 채널이기 때문에 네. 역사를 대 있어서 네. 주로 고구려사, 해양사, 그리고 북방사, 그리고 일본사도 하고 있고요. 때때로 유라시아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라면서 역사 사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상적 측면에 관해서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실은 저서한 논문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역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뭐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네. 일본의 어떤 위안부 역사 논란이라든지 네, 고대사 왜곡 고대사 등등. 왜곡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교수님도 특히 고구려를 많이 이제 들여다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역사가 정체성을 찾고 뿌리를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역사를 연구할 때 사례에만 한정돼서는 곤란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생태 환경을 체험하고 그 적에는 유적과 유물을 보고 또 한 가지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는 총체적인 삶의 활동이니까 학문도 다양해야 돼요. 학자가 연구란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양한 자연과학까지 수렴하는 그렇죠. 그런 학문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면은 저는 우리 고대사의 역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특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의 핵심 지역은 현재 북한 지역, 만주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다. 그렇죠. 그건 제가 보기엔 핑계에 불과해요. 아, 저는 자료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식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부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다 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은 탐험하는 동물이고요. 실제로 인간을 발전시킨 힘은 탐험 정신이라고 봐요. 모든 통념을 깨뜨리고 한계상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실전에 충실한 것. 그렇다면은 석가모니는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인간 탐험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각자, 깨달음자니까. 그다음에 사회 탐험이니까 보살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같이 더불어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연 탐험이라고 그러는데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많은 구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앉아 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떼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극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탐험가라고 보고요. 가장 대표적인 탐험가를 석가모니라고 보는 겁니다. 석가모니. 네, 예.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이자 뗏목 탐험가 윤명철 동국대 명예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